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이 아닙니다. 바로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인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를 승인했고 미 특수부대가 전광석화처럼 그를 체포해 미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CNN과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떠듭니다. 미국의 마약을 뿌린 마약왕을 심판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마두로는 나르코 테러리즘,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됐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마약 때문에 현직 국가 원수를, 그것도 타국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납치하듯 체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찰작전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 트럼프가 마두로를 지금 당장 제거해야만 했던 지정학적 본질과 그 뒤에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시계를 잠시 되돌려보죠. 사실 마두로는 이미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현상금은 1,500만 달러였죠. 그런데 왜 6년이나 지난 지금 2026년 1월에야 행동에 나섰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작년 2025년 블랙워터의 창립자 에릭 프린스가 현상금을 1억 달러로 올리면 용병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죠. 트럼프는 이 아이디어를 단순히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병이 아닌 정규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주유소 영수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이유, 바로 에너지 패권입니다. 트럼프의 슬로건인 Drill Baby Drill은 미국 땅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의 에너지 통제권을 원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3,030억 배럴로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름이 그동안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약 62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헐값에 가져갔죠.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중동이 불안할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 보험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시진핑의 이 보험 증서를 찢어 밝힌 겁니다. 물론 현재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엉망입니다. 하루 생산량이 전성기의 3분의 1도 안 되죠. 인프라를 복구하려면 최소 1,0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과 기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쉐브론은 이미 들어가 있고 이제 엑슨모빌과 다른 메이저들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쓴 작전 비용, 석유로 다 받아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세계 1위 유전을 미국 자본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적대적 M&A 선언입니다. 마두로라는 경영진을 강제로 해고한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더 거대합니다. 바로 멀로 독트린의 부활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 브리핑에서 돈로 독트린이라는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200년 전 제임스 몬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 라고 선언했죠. 2026년의 트럼프는 내 앞마당인 남미에 중국과 러시아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자신의 서반구 군사기지로 써왔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TU-160 폭격기를 카라카스에 보냈었죠. 푸틴이 미국의 턱 밑에 칼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직후 러시아는 즉각 잠수함을 카리브해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세입자가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의 남미 거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중국 역시 마두로 정권의 안면 인식 기술과 통신 장비를 제공하며 디지털 독재를 도왔습니다.
트럼프는 이 중국산 감시 네트워크가 남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결국 마두로 체포는 베네수엘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바, 니카라과로 이어지는 반미 벨트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카리브해를 다시 미국의 호수로 만들겠다는 전략적 결단입니다. 세 번째 이유,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운 마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마두로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카르텔 델로스 솔레스, 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카르텔은 갱단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군 고위 장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약 조직입니다. 군용기로 코카인을 실어 나르고 국가정보기관이 루트를 뚫어줍니다. 국가 자체가 거대한 마약 공장이었던 거죠.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미국의 국경을 뚫고 들어오는 독극물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지지층에게 나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를 보여준 거죠. 이번 작전에서 마두로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카들은 이미 마약 밀매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이건 패밀리 비즈니스였습니다. 트럼프는 그 뿌리를 뽑은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명분입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기억하시죠? 마두로는 명백히 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야당이 압승했지만 그는 개표 결과를 조작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만지작거렸지만 트럼프는 내가 돌아가면 끝장내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마두로는 실패한 사회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를 감옥에 넣는 것은 미국 내 좌파 진영에 보내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의 끝은 감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돈의 흐름을 봅시다.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월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 주식이 요동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베네수엘라 국채입니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던 채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월가의 하이에나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공사판이 될 겁니다. 정유시설, 도로, 통신망, 모든 걸 새로 깔아야 합니다. 미국 건설사, 통신사, 금융사들에게는 수백조 원짜리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반면 중국은 비상입니다. 빌려준 돈 620억 달러를 떼일 위기니까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마두로가 빌린 불법 자금은 갚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겐 악몽이죠. 이는 브릭스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해? 그럼 너희 파트너 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주마. 트럼프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란 역시 떨고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정제유를 보내고 금을 받아가던 거래가 끊겼으니까요. 다음 타겟은 테헤란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완벽한 수입니다. 플로리다에는 마두로 정권을 피해 탈출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를 해방자로 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을 콘크리트처럼 굳힌 거죠. 이제 마두로는 뉴욕 법정에서 긴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그는 나는 납치되었다, 여전히 대통령이다 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1989년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도 미군에 체포되어 마이애미로 압송됐고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두로의 운명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스트 마두로입니다. 누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할까요? 트럼프는 미국이 당분간 우령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신탁 통치에 가까운 개입을 예고한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마두로 추종 세력인 콜렉티보, 무장갱단들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고 내전으로 번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왜냐고요?
얻을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석유, 안보, 지지율, 그리고 강한 미국이라는 브랜드까지. 결론적으로 이번 체포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려던 마두로의 시도를 무력으로 응징함으로써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살 수 있다는 룰을 재확인시킨 겁니다. 단기적으론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주도로 쏟아져 나오면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겁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트럼프에게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숨죽이며 지켜볼 사람,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내 침실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이 공포심이야말로 트럼프가 노린 또 다른 효과입니다. 쿠바도 벼랑 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공짜 석유로 연명하던 쿠바 경제는 이제 붕괴 직전입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도미노처럼 중남미 좌파 정권들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기업, 남미 관련 인프라 기업, 그리고 방산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유전을 복구할 기술을 가진 헬리버튼, 슐럼버거 같은 유전 서비스 기업들이 1순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고지곳대로 믿지 마십시오. 마야광 체포라는 헤드라인 뒤에는 3천억 배럴의 석유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빙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에게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세기의 거래였던 셈입니다. 마두로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을 건드린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말이죠. 2026년 1월 7일,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지정학적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트럼프의 이 과격한 방식, 과연 정의일까요? 아니면 패권일까요? 그리고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통쾌하다는 의견도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의견도 모두 환영합니다. 진실은 토론 속에 있으니까요. 노란봉투법 시행 2달 전, 한국GM은 왜 120명 해고라는 무리수를 뒀을까? 소름 돋는 속내에 대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코모는 팩트와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전략가 이코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